안녕하세요. 뭐 이번 어떻든 탄핵 사건 과정에서 고생하신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늘 예리하게 우리를 사실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노력들이 너무나 돋보여서 나도 늘 그 열심히 보던 중이었는데 고발장이 나왔어요. 고발장이. 프린터가 좀 흐렸어요. 잘 보이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고발장. 이 원본인가요? 예, 원본입니다. 네, 예. 고발장. 역사적 문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문건. 왜 고발하셨어요? 어젠가요? 어제 자라왔나요? 예. 그제짠가? 어제 제가 오후 1시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예. 혼자 가서 예. 조용히 제가 고발장을 내고 왔습니다. 대리인 없이. 대리인 왜 필요합니까? 음. 그리고 이 고발을 한 것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 결정문, 예. 그게 A4 용지로 89장입니다. 예. 그 방대한 결정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니 이런 역사적 판결문에서 왜 이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까? 법리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예. 사실관계 오류가 제가 현재 지적한 것만 한 3가지 되는데 앞으로 더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8명의 현재라고 하면 이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을 제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이 본 기록인데 그 기록에서 소위 왜 사실관계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이틀간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는 제 이름도 밝히고 제 연락처도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내게 됐습니다. 예. 내용부터 볼까요? 예. 1번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정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사건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예. 자, 설립하기 전부터 예.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공모하여 했다. 그래서 개입, 인선, 운영 그게 다 관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일관된 보도입니다. 예. 일관된 보도인데 차은택의 정언이기도 하죠. 차은택의 뭐 진술이기도 하죠. 아직 진술이기도 진술. 한데, 예, 진술이기도 한데 그게 일관된 보도인데,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고영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 그 하는데 고영태의 소위 주장은 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고영태의 그 증거도 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예. 그래도 고영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나왔죠, 고영태가. 예. 그래서 고영태의 모든 진술, 검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다 배척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참고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차은택이에요. 예. 그래서 차은택을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불렀고, 예. 그 차은택의 증언을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인용하였는데, 예. 그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을 하였다. 검증도 하지 않았다. 예. 그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최순실 씨는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8월 27일 날 현판식 하는데 8월 14일 날 그 이미 보름 전에 한국을 떠나버렸고 8월 27일 날 딱 설립이 됐는데 그 보름 후에 독일서 들어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기띔을 받아가 본인이 다 이사진 인사까지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이가 그렇게 개입해서 했다면 그 출범하는데 없을 수가 없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 보더라도. 그래서 형법 제122조 중무유기다. 예.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그리고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는
권한을 예.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 계획서를 그럼 사업 계획서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결국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주체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김필성이가 만들었다. 검찰은 최순실이가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김필성 이사의 검찰 진술을 쭉 뒤졌습니다. 김필성 이사는 검찰에서 검찰 진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청와대하고 이미 정경련이 사실은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팀 정경련의 사회공헌팀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그걸 김필성 이사한테 준 겁니다. 그게 김필성의 진술조서에 있습니다. 그걸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못 찾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페이지랑까지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지 있다고. 자, 그리고 자, 사업계획서 작성 주체가 일단 다르고 자, 김필성이냐 최순실이냐 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소위 말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순실이가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 공소장에는 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성이에요. 최선을 그래 봤다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본 소위 재단 임직원은 누구냐면 사무총장은 정현식이고 상임이사가 김필성이에요. 그거 왜 그래 바뀌었어요? 사실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왜 하나의 사실을 갖고 사무총장도 바뀌고 소위 상임이사도 바뀌고 물론 노승일이나 박헌정은 그 이후에 이런 바뀜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뀜이 있었으면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검찰 공소장과 같이 맞추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노승일이나 박헌정의 진술로 밀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바로 잡는 게 맞다든지 이런 입장을 보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공소장을 믿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믿어야 됩니까? 의문이 많이 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그 고영태 그 소위 김수현의 녹취록을 보면 아마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큰 혹이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태블릿 PC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첫째 하나 JTBC가 당시 보도에 보면은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국가 기밀이 200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증거는 3건입니다. 국가 기밀도 아닙니다. 그건 다 증거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JTBC가 그때 200건의 국가 기밀이 있다. 그 자체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태블릿 PC가 이게 과연 그럼 검찰 기소장에는 3건입니다. 검찰 기소장에 3건입니다. 3건이에요. 전체가 47건. 47건 중에서 3건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 기밀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지금 최순실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그 태블릿 PC 내놔라. 한번 보자.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내놓으면 되죠. 당당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태블릿 PC가 김수현 녹음 파일 못지않게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혹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건이 소위 말해가지고 언론의 기획 폭로다 하는 점은 제가 그동안에 기사를 썼습니다. 조갑지닷컴에 결국 그 신사동 의상실 내부에 CCTV를 고의로 설치하고 그 영상을 하고 그런 거 제가 쭉 썼는데 김수현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3월 무렵입니다. 3월 무렵. 3월 4일자예요. 3월 4일자 1분 12초짜리 녹음 파일인데, 그리고 3월 무렵은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빼먹으려고 하다가 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째서면 좋을까 자기네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를 압박을 합니다. 예. 야, 우리가 의상실 CCTV도 줬고 자료 갖다 줬는데 왜 안 쓰느냐? 기자는 못 쓰죠. 기사가 안 되니까. 범죄가 있고 해야 기사가 될 건데. 그래, 못 쓰고 있으니까 막 윽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내가 유명한 검사를 내가 만난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난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 내용을 김수현이가 고영태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기자가 검사를 만나가 그리고 난 뒤에 입장을 알려준다니까 우리도 그 기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검사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검사에 대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김수현이가. 그리고 그 검사가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름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유명한 검사다. 그러니까 그 검사도 소위 김수현은 대충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도 우리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뭘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이제 고영태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아 변장균 사건이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데가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이 보강이 됩니다. 예. 거기에 소위 대검 중수부 1과, 예. 1과에 3명의 베테랑 검사가 차출이 되고 예. 광주지검에 있던 2명의 검사가 또 차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2명의 검사가 수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검사를 제가 쫙 뒤졌죠. 2분은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직은. 예.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검사분들의 성향 그리고 기자하고의 접촉도 그리고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 이를 쫙 보니까 두 사람만 빼고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은 지금 대충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큰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면은 그럼 결국 고영태 일당과 기자와 검사, 검사와 특검 그리고 촛불은 왜 시작됐냐? 그건 제가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탁 고발장. 그러니까 검찰은 을시군이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고발장을 아마 통해서 내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 내면서 촛불 집회를 하려면 시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시위 허가 30일 전, 집회 시작 30일 전 또는 집회 시작 2시간 전이거든요. 예. 딱 그때 내고 난 뒤에 10월 29일부터 제1차 촛불이 시작됩니다. 예. 그런 다 일련의 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일은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금 뭐 위한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결정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달라. 문제는 뭐 정치보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거는 팩트잖아요. 예. 사실이 뭐였나 도대체가. 예.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결정문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들도 가만히 돼 있지 않은 결정문이라는 사실을 정주필께서는 그 예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결정문이나 언제 이런 식의 하나의 잘 짜여진 사건 개요를 가지고 있었을까? 뭐 본인들 말로는 매일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의 과정에서 언제쯤 이런 기본 얼개가 완성이 되었을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 우종창 기자께서 이 사실관계를 또박또박 밝혀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요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당연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연결이 되었겠죠. 헌재 결정문이 허위공문서가 되는 말하자면 그런 사건인데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적어도 지금 우 기자께서 고발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야 이거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렇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번 어떻든 탄핵 사건 과정에서 고생하신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늘 예리하게 우리를 사실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노력들이 너무나 돋보여서 나도 늘 그 열심히 보던 중이었는데 고발장이 나왔어요. 고발장이. 프린터가 좀 흐렸어요. 잘 보이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고발장. 이 원본인가요? 예, 원본입니다. 네, 예. 고발장. 역사적 문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문건. 왜 고발하셨어요? 어제인가요? 어제 자로 예. 그제짠가? 어제 제가 오후 1시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예. 혼자 가서 예. 조용히 제가 고발장을 내고 왔습니다. 대리인 없이. 대리인 왜 필요합니까? 음. 그리고 이 고발을 한 것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 결정문, 예. 그게 A4 용지로 89장입니다. 예. 그 방대한 결정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니 이런 역사적 판결문에서 왜 이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까? 법리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예. 사실관계 오류가 제가 현재 지적한 것만 한 3가지 되는데 앞으로 더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8명의 현재라고 하면 이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을 제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이 본 기록인데 그 기록에서 소위 왜 사실관계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이틀간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는 제 이름도 밝히고 제 연락처도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내게 됐습니다. 예. 내용부터 볼까요? 예. 1번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정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사건에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예. 자, 설립하기 전부터 예.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공모하여 했다. 그래서 개입, 인선, 운영 그게 다 관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일관된 보도입니다. 예. 일관된 보도입니다. 김필성 이사는 검찰에서 검찰 진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청와대하고 이미 정경련이 사실은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팀 정경련의 사회공헌팀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그걸 김필성 이사한테 준 겁니다. 그게 김필성의 진술 조서에 있습니다. 네. 그걸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못 찾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페이지랑까지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페이지 있다고. 예. 자, 그리고 자, 사업계획서 작성 주체가 일단 다르고 예. 자, 김필성이냐 최순실이냐 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소위 말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순실이가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 공소장에는 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성이에요. 최소는 그래 봤다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본 소위 재단 임직원은 누구냐면
사무총장은 정현식이고 상임이사가 김필성이에요. 그거 왜 그래 바뀌었어요? 사실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물론이죠. 왜 하나의 사실 갖고 사무총장도 바뀌고 상임이사도 바뀌고 물론 뭐 노승일이나 박헌정은 그 이후에 이런 뭐 바뀜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뀜이 있었으면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검찰 공소장과 같이 맞추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뭐 노승일이나 박헌정의 진술로 밀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바로 잡는 게 맞다든지 이런 입장을 보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공소장을 믿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믿어야 됩니까? 의문이 많이 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그 고영태 그 소위 김수현의 녹취록을 보면 아마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큰 혹이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태블릿 PC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첫째 하나 JTBC가 당시 보도에 보면은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국가 기밀이 200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블릿 정언이기도 하죠. 차은택의 뭐 진술이기도 하죠, 아직. 진술이기도 한데, 진술이기도 한데, 그게 일관된 보도인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고영태의 소위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고영태의 그 증거도 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고영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죠, 고영태가. 그래서 고영태의 모든 진술, 검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차은택이에요. 그래서 차은택을 헌법재판소 정인으로 불렀고 그 차은택의 증언을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인용하였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을 하였다.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걸 제가 요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최순실 씨는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8월 27일 날 현판식 하는데 8월 14일 날 그 이미 보름 전에 한국을 떠나버렸고 8월 27일 날 딱 설립이 됐는데 그 보름 후에 독일서 들어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기띔을 받아가 본인이 다 이 사진 인쇄까지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이가 그렇게 개입해서 했다면 그 출범하는데 없을 수가 없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형법 제122조 중무유기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그리고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는 권한을.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정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럼 사업계획서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결국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주체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김필성이가 만들었다. 검찰은 최순실이가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김필성 이사의 검찰 진술을 쭉 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이 보강이 됩니다. 거기에 소위 대검 중수부 1과
예. 일가에 3명의 베테랑 검사가 차출이 되고 예. 광주지검에 있던 2명의 검사가 또 차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2명의 검사가 수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검사를 제가 쫙 뒤졌죠. 2분은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직은. 예.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검사분들의 성향, 그리고 기자하고의 접촉도, 그리고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 이를 쫙 보니까 두 사람만 빼고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은 지금 대충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면은, 그럼 결국 고영태 일당과 기자와 검사, 검사와 특검, 그리고 촛불은 왜 시작됐냐? 그건 제가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다 고발장. 그러니까 검찰은 을시군이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고발장을 아마 통해서 내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 내면서 촛불 집회를 하려면 시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시위 허가 30일 전, 집회 시작 30일 전 또는 집회 시작 2시간 전이거든요. 예. 딱 그때 내고 난 뒤에 10월 29일부터 제1차 촛불이 시작됩니다. 예. 그런 다 일련의 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일은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금 뭐 위한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결정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달라. 문제는 뭐 정치보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거는 팩트잖아요. 예. 사실이 뭐였나 도대체가. 예.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결정문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들도 가만히 돼 있지 않은 결정문이라는 사실을 정주필 교수는 그 예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결정문이나 언제 이런 식의 하나의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증거는 3건입니다. 예. 국가기밀도 아닙니다. 예. 그건 다 증거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JTBC가 그때 200건의 국가기밀이 있다. 그 자체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태블릿 PC가 이게 과연 그럼 검찰 기소장에는 3건입니다. 예, 검찰 기소장에 3건입니다. 3건이에요. 전체가 47건. 47건 중에서 3건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기밀서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지금 최순실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그 태블릿 PC 내놔라. 한번 보자.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번 내놓으면 되죠. 당당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태블릿 PC가 김수현 녹음 파일 못지않게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혹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사건이 소위 말해가지고 언론의 기획 폭로다 하는 점은 제가 그동안에 기사를 썼습니다. 조갑지닷컴에 결국 그 신사동 의상실 내부에 CCTV를 예. 고의로 설치하고 예. 그 영상을 하고 그런 거 제가 쭉 썼는데 김수현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3월 무렵입니다. 예. 3월 무렵, 3월 4일자예요. 3월 4일자 1분 12초짜리 녹음 파일인데, 그리고 3월 무렵은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빼먹으려고 하다가 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째서면 좋을까? 자기네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를 압박을 합니다. 예. 야, 우리가 의상실 CCTV도 줬고 자료 갖다 줬는데 왜 안 쓰느냐? 기자는 못 쓰죠. 기사가 안 되니까. 범죄가 있고 해야 기사가 될 건데. 그래, 못 쓰고 있으니까 막 윽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내가 유명한 검사를 내가 만난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난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 내용을 김수현이가 고영태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기자가 검사를 만나가 그리고 난 뒤에 입장을 준다니까 우리도 그 기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검사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검사에 대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김수현이가. 그리고 그 검사가
누군지 추정할 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름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유명한 검사다. 그러니까 그 검사도 소위 김수현은 대충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도 우리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뭘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이제 고영태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아 변장균 사건이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데가 서울 서부지검입니다.